오늘 저와 함께 따라하게 해볼 실습 예제는 도면 작업이 되겠습니다. 준비해야 될 사항 확인합니다. 자, 홈페이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티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드래프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 드래프팅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아이템인 풀리. 풀리. 완성된 3D 결과물에서부터 도면 생성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타트 파일 선택해서 파일 열기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풀리 3D 결과물 형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데이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에 스레드 탭 작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도면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정면도 부분 있고요. 여기 벨트의 치형 부분에 상세도 부분으로 디테일 B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소메트릭 뷰는 4분의 1 형상이 절단된 부분으로 해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D에서 보셨던 스레드 탭 표시에 M55에 3이라는 피치 간격으로 탭 작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 작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벤치 들어가기 위해서 스타트 메커니컬 디자인에 드래프팅 들어갑니다. 최초 뉴 드로잉 크리에이션 창에서는 빈 시트에서 OK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시트 그리고 스펙트리 나타납니다. 뷰 툴바의 최초 정면도라고 하는 프론트 뷰를 한번 내려보는데요. 윈도우의 3D 작업창으로 이동을 하신 후에 YZ 평면으로 바라보는 이쪽 면에 대해서 정면도를 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쪽 방향에서는 평면 구간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 좌측 부분에 평면 구간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럼 좌측 부분에 선택된 평면이 지금 뷰가 내려졌을 테고요. 도면 작업 공간 안에서 우측 상단의 셔틀 버튼을 이용해서 한 번만 이렇게 좌측으로 틀어주시면 되겠죠. 이 방향으로 뷰가 내려지게 됩니다. 뷰의 개별 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필렛 표현이 없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렛 표현이 없는 걸로 프레임 라인에서 Alt 엔터 눌러서 필렛 표현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approximated original edge 상태로 apply 진행해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는 두 선만 나타나고 안쪽에서는 표현이 되지 않는 관계로 projected original edge 원래 있었던 요 projected original edge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진행된 정면도 뷰 상에서 센터 중심축에 대해서 위쪽 부분은 절반 위치까지 절단된 부분 단면도 표현 들어가겠습니다. 뷰즈 툴바의 마지막 다섯 번째 아이콘의 브레이크아웃이라는 뷰로 먼저 중심선을 지나서 이렇게 다음에 마무리 딱 만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 주시면 기본 디폴트로 절반 위치까지 칼날이 정해지게 됩니다. 오케이 확인해서 단면을 이렇게 절단해 주시고요. 정면도 뷰 상에 절대 축은 하이드해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중심선 표현을 위해서 먼저 기존의 센터 축은 숨겨주시고 먼저 요 선 여기도 하이드를 좀 할게요. 이 선 컨트롤 키 눌러서 이 선들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선들에 대해서 타입을 4번 선 굵기도 제일 가늘게 표현을 한번 했고요. 자, 다음은 이 선들은 보이지 않도록 좀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드 시키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노쇼 작업 공간으로 지금 옮겨간 상태고요. 남은 선들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으로 선을 변경해 주시고 하이드 시키는 작업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선의 타입을 변경을 해 놔야지만 업데이트를 진행이 됐을 때 이 선 자체가 다시 복구되어서 원상태로 파선 형태의 모양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숨겨진 노쇼 작업 공간에서 엑시스 축 센터선 하나만을 다시 가지고 오는 걸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칭선 부분에 대해서 선의 간격과 앵글 각도를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도에 피치 간격은 2mm로 해서 간격을 좀 촘촘하게 조정을 해 주시고, 자, 다음은 이 부분에 상세도 2배 스케일로 키웠습니다. 자, 우측 상단의 상세도 뷰를 한번 표현을 해 보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의 이 정면도 뷰를 프론트 뷰를 스펙트리에가 제가 컨트롤 C, 시트에다가 컨트롤 V 진행했고요. 자, 이 컨트롤 V 붙여진 프론트 뷰 네임은 디테일 B라고 디테일 B라고 이름을 정해주고, 요 뷰를 하나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요. 자, 이 뷰에 커런트 정한 다음 뷰의 스케일을 2배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배로 확대된 지금의 상태의 뷰상에서 요렇게 동그랗게 요 영역만 잘라서 남겨서 클리핑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는데요. 네 번째 아이콘 안에 동그랗게 내부 영역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버리는 퀵 클리핑 뷰 아이콘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센터 위치를 이점으로 해서 적당히 어디까지 남겨야 될지를 확인하시고 클릭 진행하시게 되면 이 부분만 지금 남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일종의 버그로 잘려지면서 선들이 이렇게 센터선 형태의 일종으로 바뀌어 버렸는데요. 자, 이 선들을 선택한 후에 페인터 붓그림이죠. 카피 오브젝트 포맷으로 기존의 실선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대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먼저 정면도가 내려지면 다른 기타 등등의 뷰를 내리기 전에 시트의 종이 크기를 먼저 정해 주시는 게 급선무인데요. 자, A3 용지입니다. 그리고 삼각법으로 뷰를 추출하겠다 진행해 주시고, 자, 그리고 시트 백그라운드로 넘어가서 종이에 시트의 프레임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프레임 앤 타이틀 블락에서 샘플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셀렉트의 intersecting rectangle selection trap으로 여기서부터 아래쪽 여기까지를 선택 후에 딜리트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다음은 프론트 뷰를
바로 더블 클릭해서 종이의 백그라운드에서 다시 빠져나오도록 하고요. 자, 지금의 이 정면도의 센터 중심선은 좌측으로 이동을 해본 결과 자, 2번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상태로 위치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우측에 요 선이 영문자 D와 맞추도록 하고요. 자, 지금 우측의 요 부분이 D로 맞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센터선이 2번 숫자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한 칸 정도 위로 맞추는 걸로 자, 정리됐습니다. 자, 여기 상세도 부분은 B열과 자, 오른쪽 자, 이 부분이 B열에 오도록 자, 이렇게 위치를 자, 정했습니다. 자, 아이소메트릭 뷰 남았거든요. 자, 아이소메트릭 뷰는 자, 등각 투상도라고 해서 자, 프론트 뷰 아이콘 내부의 6번째 자, 아이소메트릭 뷰로 진행합니다. 3D로 들어가서 지금의 이 분리를 자, 알아보고 싶은 방향으로 자,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스 영상이 튀어나온 돌출된 부분 쪽을 자, 우측 아래쪽으로 보이도록 자, 진행하시고요. 자, 이 내부를 4분의 1을 자를 겁니다. 자, 일단 뷰를 먼저 한번 내려보시고요. 뷰의 속성을 한번 표현을 먼저 합니다. 뷰를 자, 이렇게 일단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도 자, 기존의 1대1 스케일보다는 좀 작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속성으로 들어가서 자, 3차원 색깔을 받아들이고 라스트 이미지 옵션에서는 쉐이딩 위드 엣지에 하이 퀄리티 다 맞춰주시고 자, apply 들어가서 OK입니다. 아, 스케일도 맞춰야 되니까 다시 Alt Enter 들어가서 3:4로 0.75 정도로 줄여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지금의 이 아이소메트릭 뷰를 4분의 1로 절단해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요. 4분의 1로 절단된 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 뷰가 내려져 있게 되는 이 두 개의 뷰에 대해서는 자, 업데이트가 되지 않도록 도면 자체를 락 걸어버릴 테고요. 자, 그리고 아이소메트릭 뷰의 라스트 이미지 그림은 3차원에서 자, 이렇게 4분의 1 형상을 절단한 내용을 작업 후에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걸로 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도와 자, 플리핑 뷰에 대해서는 멀티 선택한 후에 자, 뷰의 속성에서 락 뷰라고 먼저 일단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 아이소메트릭 뷰만 3D와의 연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3D에 들어가서 자, 이거는 일단 아이소메트릭 뷰를 표현하기 위한 작업으로 자, 스케치를 들어가야 되니까 자, 대충 자, 이면을 찍어서 프로파일로 자, 우리가 잘라내고자 하는 방향을 치수는 정확한 치수는 필요 없고 자, V축에서 원점을 정확하게 지나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빠지게 되는 선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 자, 이 선을 이용해서 포켓으로 up to next 물론 스케치 작업 평면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자, 좌측 방향 또는 우측 방향 세컨드 쪽도 여러분들이 up to next 작업으로 자, 맞춰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단면을 자른 후에 단면 부분에 대한 선택면 두 곳도 자, 우리가 서식 복사의 페인트로 내부에 오렌지 컬러 바뀌어지지 않으면 오렌지 컬러로 이렇게 별도로 진행해 주게 됩니다. 자, 이제 도면으로 다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부분이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단 가운데 업데이트 current sheet라고 해서 자,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를 하고 나머지 두 개의 뷰에 대해서는 current action 지금의 업데이트 조치가 did not taken the locked view into account로 자, 업데이트 고려 대상의 이 두 개의 락된 뷰는 자,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다시 아이소메트릭 뷰를 이제 락 작업으로 자, 뷰 프레임 라인에서 락 자물쇠를 끌어 주시고요. 자, 이 뷰는 이제 더 이상 3D 형상의 제품의 설명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내부를 자, 4분의 1 절단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뷰들은 이제 자물쇠의 락을 풀어주게 되는데 자, 이 뷰가 락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3차원에서 먼저 포켓이라는 피처 작업을 디액티베이터로 자, 이렇게 자, 기절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아예 지우지는 않았죠.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도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락 끌어넣은 이 뷰와 디테일 뷰, 상세도에 대해서 이제 자물쇠 락을 풀어주시게 되면요.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요구하지만 컨트롤 U로 자, 업데이트 아이콘입니다. 컨트롤 U. 자,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U 버튼을 눌러 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의 작업은 락된 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금은 이제 아이소메트릭 뷰가 자, 업데이트 고려 대상이 아닌 상황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부분 단면도에 또 버그로 요 선이 또 자, 남아있게 됐는데요. 선 종류가 다르게 자, 남아있게 됐는데 업데이트 되면서 자꾸 선 종류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버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카피 오브젝트 포맷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자, 요 선 부분을 하이드 시켜 주시고 요 선과 컨트롤 키 눌러서 서식 복사로 이렇게 마무리. 자, 이제 남은 작업들 디멘전 치수기 주석 작업을 남겨놓고 있는데 자, 주석 작업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단 주석 표현을 자, 이건 전체 주석이라고 해서 U뷰를 만들어 주신 후에 자, 뷰의 축은 숨기시고요. 텍스트 T로 자, 노트 Shift Enter 1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필렛 라운드는 R3 필렛 및 라운드 R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 노트 서식은 스페이싱이 25로 맞추게 되고요. 자, 글자 사이즈는 5로 안치수 키웠고 자, 텍스트 탭에서는 프레임 삽입하고 라인 스페이싱은 2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어플라이를 진행해 보시고 텍스트 크기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되면 자, 또 한 치수 줄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폰트를 자, 4로 맞춰보고 오케이. 자, 지금의 이 노트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정면도 쪽으로 가겠습니다. 치수, 디멘전 입력을 진행해 보는데요. 먼저 디멘저닝의 디멘전즈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표현되어 있는 하프 디멘전 절반 치수에 해당하는 자, 여기 연속된 치수 표현해 보는데요. 센터 축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자, 여기 선을 한번 찍어 볼 텐데요. 자, 이 스레드 탭 표시 작업이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디멘전 한번 52파이 치수 빼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 하프 디멘전 치수가 빠졌죠. 자, 위치를 정해 주시고, 자, 요 디멘전 형태가 앞에 지름 기호 표시가 들어갑니다. 파이, 자, 뒤쪽에는 M2, M7이죠. 끼워 맞춤 공차 형태의 M7. 자,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하프 디멘전. 자, 위쪽 부분이 절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아래쪽 부분은, 자, 없이, 치수 보조선 아래쪽 한 부분이 없이, 자, 절반 치수가 표현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스레드 탭 표시에 탭 작업이, 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스레드 표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3D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면, 스레드 표시가 fine. 자, 스레드 작업이, 자, 55에, 자, 피치가 3mm인 작업이,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도면으로 넘어와서, 업데이트를, 자, 업데이트 활성화가 뜨지 않았는데요. 자, 그 작업을 다시 한번 지우고 새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업데이트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장한 후에 자, 링크를 한 번 더 제대로 걸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Save as 저장되는 위치를 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DG 지금 6번째 파일이죠. 자, 여기에 저장을 하고 자, 도면 파일도 Save as로 현재 PDG 페이지 01 예제 6번이 되겠습니다. 자, 3D 캡파트 파일과 도면 파일 이름을 동일하게 해서 저장 진행합니다. 첨부된 스레드 작업을 삭제를 했고요. 자, 여기 드레서 피처 부분에 6번째 스레드와 탭 작업입니다. 자, 레트럴 페이스는 여기 측면, 탭이 나는 면이고요. 리미트 페이스는 자, 우측 그림을 보시게 되면 탭이 시작되는 자, 기준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레드 다이아메타가 55가 되고 자, 피치 3mm의 스레드 뎁스는 도면에 보시면 스레드 뎁스는 여기서 자, 요 가는 선이 표현되어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8mm가 되겠죠. 자, 그 8mm 작업이 스레드 뎁스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탭 작업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저장을 한번 하고 도면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 업데이트가 지금 뜬 상황이고요. 컨트롤 U.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진행했을 때, 이제 이렇게 스레드 표시가 나타나가 되겠죠. 자, 됐고요. 이제 다시 디멘전 치수 입력 들어갑니다. 하프 디멘전 치수로 중심에서 스레드 탭까지 55에 피치 3. 자, 위치 한 칸 정도 거리를 두고 자, 요 디멘전도 선택하시고 앞에 지름 표시 들어갑니다. 뒤쪽에는 곱하기 3이라고 곱하기 3. 자, 여기서 3은 피치. 자, 피치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0. 자, 70 구간입니다. 디멘전 센터에서 여기까지 70 역시 10mm 간격 두고 자, 그 다음 89입니다.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89. 이제는 하프 디멘전이 아닌 온전한 디멘전 들어가는데요.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부분에도 하프 디멘전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요거 먼저 한번 입력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 자, 먼저 하프 디멘전은 자, 중심축을 먼저 찍어 주시면 자, 이렇게 하프 디멘전이 자, 표현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하프 디멘전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프 디멘전 입력을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자, 다음 하프 디멘전 40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은 60이 되겠습니다. 중심축에서 여기까지. 60. 자, 이제 온전한 자, 디멘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25. 자, 여기 피치1에 자, PCD1이죠. PCD1. PCD1 기준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요거 치수 먼저 한번 자, 표현하고 요 상단 끝에서 아래쪽 요 끝까지 요 끝까지가 136이 자 되겠습니다. 136파이. 자, 그러면 먼저 파이 표시가 없이 자 디멘전 치수가 빠진 요 멀티 선택 다 해주시고 한꺼번에 앞쪽에 파이 기호 표시를 이렇게 삽입해 줍니다. 자, 125 지름 치수 부분에 대한 피치1, PCD1이죠. PCD. 자, 요거는 컨스트럭션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른쪽 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선을 하나 그어주시는데요. 그리고 가운데도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 선은 선 종류가 색깔은 빨간색의 가는 선 타입의 4번 색깔로 센터선을 맞추는데요. 자, 이 가운데 선은 우리가 오른쪽에 자, constraint, geometrical constraint라는 작업으로 자, 요 선과 요 선 작업에 자, 중간 위치를 들어가야 되는데 치수로 구속을 잡으면 될 듯 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PCD 상태는 아래쪽 부분과 다시 디멘전으로 구속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로 치수 그러면 자, 위에 자, 요 치수 정보들 한번 잡아 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여기 대각선 부분과 자, 여기 PCD 쪽하고는 교차되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섹션 포인트로 자, 요 선과 요 선, 그리고 한 번 더 요 선과 요 선에 대한 그래서 디멘전을 자,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의 치수를 자, 뽑아내는 거 12.5가 되겠습니다. 자, 12.5로 표현돼야 되는데 조금 자, 정확한 치수가 나오지 않겠죠. 처음부터 우리가 인터랙티브로 라인이나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더블 클릭 진행해서 드라이브 지오메트리로 12.5 라고 자, 변경해 주시고 자, 12.5 치수 자, 이렇게 미리 좀 위치 이동을 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그 치수 텍스트 사이즈 밸류 크기를 좀 줄여주면 자, 적당히
맞춰질 듯 하고요. 자, 다음 디멘전 치수 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요 가운데 선까지 치수도 역시 드라이빙, 2D 드라이빙 지오메트리로 자,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것도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드라이브 지오메트리로 12.5로 표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12.5 화살표, 자, 강제로 안으로 밀어넣고, 자, 25 다시 디멘전 요선과 요선의 자, 전체 두께는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도 34도. 자, 여기 벨트의 지형이 이루는 각도는 앵글 치수 형태로 해서 여기 각도 표시를 또 해주시고요. 이제 보스와의 길이가 47.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가 이제 47 치수를 가집니다. 자, 이제 요 KKO 값에 요 선이 요 위에까지 지수가 자 빠지게 되는데요. 자, 요 값과 자, 요거 5.5로 지금 자동으로 잡혔네요. 자, 근데 실제는 자, 요 값을 더블 클릭해서 정확하게 5.5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더블 클릭해서 5.5로 다시 또 정해 주시면 되고요. 위로 자,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밑에 지형의 아래쪽까지는 9.5 지수로 맞춰집니다. 자, 화살표 끝을 찍어서 9.5 됐고요. 자, 요 포켓 홈의 자, 요 길이가 이제 15mm입니다. 여기까지가 15. 자, 이제 PCD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아래쪽에도 컨스트럭션 라인이 필요하니까 두 선을 멀티 선택 하신 후에 자, 미러 대칭으로 중심 축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인터랙티브 드래프팅 작업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기 PCD 간의 거리가 125다라고 지수가 딱 떨어지는 지수 정보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파이 지름 치수를 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의 치수, 자, 요 안쪽에도 또 있습니다. 자, 좀 확대를 해서 PCD, 자, 스레드 탭 깊이가 자, 요 8이다라는 지수가 들어와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작부터 챔퍼 전까지 여기까지 지수가 또 23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45도 챔퍼가 3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시작은 여기를 잡아주시고 지수가 다시 보겠습니다. 요 선에서 여기까지인데 위치를 요점. 자, 이게 3mm가 지수가 하나 더 빠지는데요. 자, 요 선과 요 선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여기를 찍어서 좀 크게 확대를 하니까 자, 제대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자, 뒤쪽에 곱하기 45도. 자, 여기서 도 표시, 45도의 도 표시를 진행하면서 자, 도 표시는 자, 우리가 디귿 한자로 디귿을 누른 상황에서 한자키 눌러봤을 때
자, 여기 슬라이드 막대를 끌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자, 도 표시를 특수 문자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곱하기 45도라고 되겠습니다. 45도인데 자, 한자 키로 자, 먼저 한글로 기업 먼저 표시한 다음에 한자 키 주시게 되면은 자, 숫자 6번을 자, 찍어 주시면 숫자 5번이 좀 더 큰 도 표시의 내용이 나오죠. 숫자 5번. 자, 그래서 자음의 기억 먼저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한자 키를 눌러서 특수 기호의 도 표시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디그리 표시도 여기에도 있죠. 자, 근데 자, 볼까요? 뒤쪽에 글자를 적는 데 있어서 여기서 바로 도 표시를 입력하려면 특수기호 삽입하는 이 아이콘이 지금 여기에서 텍스트 입력할 때 앞쪽에나 뒤쪽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음을 이용을 해서 특수기호 자, 도 표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36파이에 대해서는 앞뒤로 참고 치수에 갈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표현되어 있고요. 자, 나머지 치수들 한번 보겠습니다. 15, 6.5에 5점. 자, 그러면 여기에 일반 공차 표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도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자 0.5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부분입니다. 34도를 선택해서 Alt 엔터 눌러서 탈러런스 공차 탭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으로 가서 자, 상한치 값이 5도입니다. 그리고 하한치 값이 바로 마이너스 5로 자 상한치 값과 하한치 값이 부호만 다를 뿐이지 값이 동일하다면 apply 눌러주시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5도 형태로 자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 입력을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0.5도가 되겠네요. 그죠? 다시 탈러런스에 0.5도입니다. lowest 하한치 값도 마이너스 0.5도 이렇게 자 표현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5는 상한치 값이 1, 2가 되고 하한치 값이 1이 되네요. 자, 2가 되고 마이너스 1. 자, 상한치 값과 하한치 값이 다른 값으로 표현되면 자, 이런 식으로 부호가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5.5 부분에서도 상한치 값 0.2에 Alt 엔터 탈러런스 첫 번째 거에 플러스 0.2 하한치 값은 0, 0, 오케이. 자, 이렇게 자, 표현 되겠습니다. 위치를 조금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고 자 이제 아래쪽 부분에는 일반 공차 표현 형태는 없고요. 이제 디테일 상세도 부분의 치수로 보시게 되면 R 값이 자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자 뷰를 커런트로 잡아주시고 R 값 표현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이 아래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R 값이 레이디어스 센터로 맞추셔서 자, 6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바깥쪽 부분에 R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의 R값은 0.5가 되겠고 아래쪽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R값이 1R이 되겠습니다. 자, 디테일 상세도 뷰를 내리면서 클리핑된 자, 이 부분은 뷰 내부에 텍스트 입력을 해주시게 되는데 디테일 B 상세도 스케일 2대 1입니다. 디테일 B Shift 누르고 있으면서 엔터 그리고 스케일 2:1 그래서 2가 앞에 2라는 숫자는 분자로 올라가고 뒤에 있는 숫자 1은 분모로 내려와서 1분의 2가 되는 형태의 상세도 배척의 2배로 확대된 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Alt Enter 눌러서 스페이싱 25로 잡아주시고요. 텍스트는 라인 스페이싱의 줄 간격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뷰 네임은 치수, 디멘전, 텍스트 사이즈보다는 좀 크게 맞추는데 자, 요게 지금 한 4 정도로만 맞춰놓고요. 지금 내려있는 표현했는 디멘전 치수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치수를 줄여보도록 할 겁니다. 자, 디멘전 표기를 마쳤으면 이 디멘전들에 대한 선택을 컨트롤 버튼 누르고 있으면서 F 들어가서 타입의 from element로 디멘전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면상에 있는 모든 디멘전들을 찾아서 선택을 해서 Alt Enter 속성으로 들어가서 먼저 제일 좌측의 밸류 탭부터 옵셋의 값을 1만큼 띄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익스텐션 탭 부분에 블랭킹과 오버런 값에 1탭, 1탭, 1탭 4번 눌러주시고 이제는 폰트 탭으로 가셔가지고 글자 사이즈를 2.5로 한 치수 줄여주시게 되면 자, apply 확인해서 치수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이 치수들 위치를 적당히 좀 위치를 옮겨서 좀 맞춰주시고 지수 빠진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여기 15. 여기 15 치수가 빠졌네요. 그죠? 예. 여기에서 여기까지. 15 치수가, 자, 여기 표현되면 되겠습니다. 자, 15라는 치수는 서식 복사로 나머지 기존의 치수를 찍으면 숫자, 밸류, 사이즈의 폰트 크기만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번거롭겠지만, 보조선에 자, 요 값을 맞춰 주셔야 되고요. 또 제일 앞쪽에 밸류 값에 옵셋 값도 1 조정해 주셔야 이게 맞춰지게 됩니다. 자, 나머지 디멘전 자, 빠진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5에 12.5 공차 6.5, 5.5 15, 34도 47 네, 됐고요. 자, 이번에 데이텀 표기 하는 방법과 이 데이텀 기준하여 기하공차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 데이텀 한번 생성하는 거 자, 한번 확인하시는데요. 파이 40M7 자, 파이 40M7 자, 여기인데 오른쪽에 M7 자, 여기에 데이텀 기준을 자, 잡았습니다. 자,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디멘저닝의 마지막 아이콘에 자, 요 A라고 사각형 박스 안에 A라고 하는 요게 바로 데이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40에서 치수 화살표 끝에서 이렇게 Shift 키 누르고 선택해 주시게 되면
데이텀은 A 자, 잡아주시고 그리고 데이텀의 여기 앵커 점 노란색 사각형에 대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필드 트라이앵글로 자, 인쇄됐을 때 까만색 삼각형으로 표현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데이텀 A에 대해서 자 여기 자, 원주 흔들림 공차라든지 동심원 구축, 동심원 자 센터 일치라든지 등의 기하 공차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52파이 M7의 자, 지오메트릭 탈러런스 데이텀 안에 지오메트릭 탈러런스 들어갑니다. 자, 52M7 여기 디멘전 선에서 자, 일단 Shift 키를 누르시게 되면 직각으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직각으로 꺾이게끔 해서 자, 추출하시고 자, 거기에서 기하공차 심벌을 자, 여기 탈러런스의 첫 번째 기호에서 자, 동심원 센터의 콘센트리스티 동심원 센터 구속 잡으시고 파이 0.011 0.011 자, 기준은 데이텀 A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A로 대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 화살표로 적당히 거리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노란색 표시부에서는 심벌 쉐이프를 필드 에로로 맞추시고 자, 깊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텀 A에 대해서 동심원 센터의 파 0.011에 대한 기하공차 또 100파이 125에 대해서 예, 원주 흔들림 공차 진행됩니다. 기하공차 들어가서 이 디멘전에 대해서 Shift 키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꺾어서 표현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자, 여기 화살표 대각선으로 내려가 있는 제일 밑에서 Circular Run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018 0.018 값의 레퍼런스는 데이텀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화살표 앵커 부분에서는 심벌 쉐이프를 필드 에러로 맞춰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하공차 작업이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나 더 25파이에 대한 또 자 원주 흔들림 공차 들어갑니다. 기하공차 25에 대해서 Shift 키로 여기까지. 기호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값도 0.018 레퍼런스가 A까지만 잡으시고 심플 쉐이프를 필드 에러로 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멘전과 그리고 데이텀 기호, 데이텀, 그리고 데이텀에 대한 기하공차 표현까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보면 세이브 매니지먼트로 자 저장 한번 진행해 봅니다. 자, 저장해 보시고 자, 도면 작업은 반드시 Save As로 자, 문서화해서 PDF로 저장을 한번 해보는 거 자, 반드시 PDF로 문서화해서 저장을 해서 자, 그 PDF로 작업한 문서 파일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면화 했는 작업이 PDF로 저장했을 때 다음과 같이 문서로 자,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업했는 거 자, 뷰를 표현하고 치수를 기입한 후에 데이텀과 기하공차 그리고 일반 공차 그리고 끼워 맞춤 공차 등의 디멘전 형태의 작업을 진행해 봤습니다.